반갑습니다.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를 많이 하셨죠.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큰 성공을 이뤘을 때 많이 망하고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 것처럼 되게 멋지게 그려집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재기해서 잘된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전달받는 거예요. 옆에서 본 사람들 망해서 정말 죽어 없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들어보진 못했죠. 근데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나 망했어, 나도 도전해서 많이 해봤는데 망했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감동을 하고 열광을 하고 귀감을 받고 뭔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망한 거에 있어서 정말 내가 빚을 수십억 수백억 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져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떨고 갈 정도로 망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망할 거예요. 하면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서 10년, 20년, 30년 내가 죽은 후에도 이 기업이 영속하게끔 만들어지는 기업이나 회사를 만들고 싶죠.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서 일을 할 텐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고 언젠간 망할 텐데 이게 망하거나 잘못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엑시트를 할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다음 도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것까지 계획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무언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마음가짐이랑 자세가 뭐 잘못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망하는 거를 전제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간을 갈아 넣고 잠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용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죠. 근데 사업이나 이런 일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야 되고 내가 행했던 그 작은 모든 행위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잘 돼가지고 1년, 2년, 3년 살아남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할 때 있어서 모든 걸 넣되 모든 걸 넣지 않은 것처럼 일을 도전해보는 게 저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30대에서 40대, 50대 분들의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창업하거나 뭔가에 도전하는 건 무서워요. 왜냐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뭐 하던 일을 때려치고 여기다 올인을 해서 살아남지 않으면 나는 뭐 길바닥으로 내야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두 가지 망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한 가지는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보증금은 자기가 알바나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몇 천만 원 정도를. 사회초년생이면은 인력 이렇게 못 모으니까 몇 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걸로 어떻게 창업을 해볼까. 카페나 음식점, 요식업 쪽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들어갈 거고 인테리어나 집기들을 다 중고로 사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포함해서 다른 인테리어들 해가지고 인테리어랑 이런 걸 오픈 창업하는데 한 3, 4천이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규모 같은 거 따르지 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창업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달에 얼마면은 살 수 있을까, 내가 큰 돈을 쓰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금액이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난 40에서 50만 원이면
한 단 사는 것 같아. 핸드폰 요금 내고 뭐 용돈 쓰고 차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부모님이랑 살다 보니까 뭐 돈이 안 들어간다. 아니면 부모님이랑 살지 않고 혼자 사는데 월세가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진짜 최소한으로 뭐 경조사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내가 살았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보고 나서, 내가 한 60만 원이 필요하니까 1년이면은 720만 원이고 2년이면 1500 정도가 내가 돈을 하나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도 계산을 해놓고, 가계 계약을 하면 2년이니까요. 그리고 가계의 월세 이런 것들도 2년이면은 어느 정도 150만 원이면 15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물론 이건 처음에 창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월세에 따라서 내가 매출을 얼마나 일으켜야 되는지는 계산을 다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만 지금처럼 내가 얼마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금액까지 계산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한번 갈아 넣어 봐야겠다, 몰빵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한 분이라면, 뭐 부모님한테 조금 빌린 뭐 1, 2천, 내가 모은 돈 3, 4천에다가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주니까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소소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매출이 일어났다면은 거기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내가 도저히 돈을 못 벌어가지고 계속 내가 까먹는다고 해도 내 시간과 내 생활이 윤택하지 않은 거 정도겠죠. 하지만 윤택하지 않다라는 건 내가 친구들 만나고 놀러 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게에 온전히 몰빵을 했을 때 10시간, 12시간 이상 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했을 때는 사실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게 내가 얼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물론 큰 돈을 벌기는 힘들겠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벌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관공서를 들락날락 거리고 인터넷을 찾고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망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샀던 장비들 중고로 털거나, 보증금이 어차피 돌려받는 거고,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그 지역 상권이 좀 다시 개발이 됐거나 그러면 최소한으로 1, 2천의 권리금을 받아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1, 2천이라고 하는 권리금은 이 업계에서 장사를 할 때 합리적이에요. 금액이 2천, 뭐 3천, 4천까지도 합리적으로 뭐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금액입니다. 물론 들어올 사람들이 다 권리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막 1억, 2억 달라고 하고 그 좋지도 않은 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 회수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죠. 뭐 한 5, 6천으로 창업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꾸준히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월세 내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경험을 배웠고, 뭐 영업이 조금 되었다면 내 월급 정도, 최저시급보다 안 된다고들 많이 하는데, 뭐 최저시급보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돈을 벌었고, 마지막에 권리를 받고 팔거나 집기들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라면 한 2, 3천 손해보고 나와도 무언가를 해봤다라는 경험치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직장을 다녀가지고 일을 했던 똑같은 1년, 반복적인 1년을 2년, 3년, 4년 동안 동일한 일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내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것들이 진짜 경험인데, 그거를 해봤다면 그거는 망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패를 해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재기가 가능하죠. 빚을 많이 진 것도 아니고 몇 년
4, 5년씩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트라이 했고, 다음에 만약에 다시 돈을 모아서 이거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더 할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예를 들어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1억이랑 대출 뭐 한 2억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야 되니까 한 3, 40평짜리 매장에다가 고깃집을 할 건데 임대료가 한 4, 500 들어가고요. 그 정도 4, 50평짜리 굴리려면 직원이 한 3, 4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 3, 4명 월급을 주려고 하면 1000만원, 1200만원에다가 임대료 고정비에 150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을 꾸려놓고 나도 같이 일을 하면서 여기서 한 달에 1, 2억씩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갚고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사업을 영위하면 내가 들였던 한 3억의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지 이런 거 계산 절대 안 하고 들어가서 망하는 케이스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망하면 가게문 닫자마자 감가상각 다 때려맞고 4억 뭐 빚 2, 3억씩 갖고 그냥 길에 나앉는 거거든요.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리고 빨리 망해지는 그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내 심리적으로 체감하는 게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씩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매출이 안 일어나고 내가 이걸 얼마나 감당하고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를 팔고 싶을 때 인테리어 1억 들었고 뭐 장비 샀고 뭐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원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권리금을 막 2억 1억 때려놓고 매몰로 내놓습니다. 그래 권리금 받고 빠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 권리금을 어떤 사람이 내고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월세 나가면서 마이너스 적자 받으면서 또 대출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면서 질질질 시간만 끌리는 거예요. 매장이 안 팔리니까. 손해보고 나갈 수는 없다. 권리는 받고 나가야 된다. 근데 권리 받고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약 만기까지 계속 권리금을 낮춰가면서 뭐 2억 됐던 걸 2억, 한 1억 5천만 받아도 팔게, 1억 2천만 받아도 팔게 이러면서 계속 시간 밀리다가 임대기간 끝날 때 되면은 그냥 강제로 재계약 못하고 퇴실 당하거나 그것마저도 질질 끌고 가면서 대출을 계속 받아가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월급이 밀리니까 직원들을 나가면서 매장 서비스 퀄리티 떨어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하다가 끝끝내 폐업하는 순간 빚이 나갔더니 막 몇 억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망하면 재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렇게 망해가지고 재기해서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망하면 다시 재기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을 때 이렇게 패망한다, 인생 진짜 망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망하면 뭐 재기 못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거나 창업하기가 두려운 거잖아요. 망하면 이제 이번 인생 끝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망해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가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빵이지만 몰빵하지 않은 것처럼, 몰빵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잘못됐을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한 다리를 빼놓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꾸준하게 시도를 여러 개 하시다 보면 그 중에서 운이 좋거나 여러분이 하신 것만큼 잘 풀려서 잘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할 때도 좀 쉽게 망하고 망할 때도 살아나올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핵심이 엑시트잖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이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안 될 경우를 더 많이 생각해서 사업 계획을 해보시면 망해도 타격 없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으로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